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약간 후진, 그리고 전진은 SK 하이닉스거든요. 장중에 한 4% 넘게 4% 후반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머니코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H200 칩, 이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느낌 오시죠? 엔비디아의 협력사 SK 하이닉스의 수혜 강도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좀 계산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H200은 앞서서 H20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데 블랙웰이나 루빈 칩, 차세대 칩보다는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그래도 고성능 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H200 칩, 호퍼 관련한 그런 칩인데 HBM3E가 8단이 거기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HBM3E 공급 비중을 봤을 때 90% 안팎 수준을 차지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하나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수요에 대한 그런 니즈는 좀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힘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계로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인 비중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떨런지.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H200용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가져가고 일부는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 이렇게 좀 나뉩니다. 양 갈래의 시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중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자세하게 저희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자사주를 활용해서 ADR 그 발행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분 희석이 없이 갖다 꽂는 거니까 미국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발행을 하면서 상장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 그 돈의 힘, 유동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들어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검토 소식 플러스 엔비디아 중국 칩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에 빙그레 웃는 듯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빵 뜨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대형 호재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과 함께 ESS용입니다. ESS용 때문에 2차 전지가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었는데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 2조 원대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2027년간 3년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예정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알테오젠에 대해서 마켓나우 2부에서도 최근 분석을 많이 해드린 바가 있지만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럼 코스닥의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에코프로인데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1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1위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코스닥의 1등이다 이런 기대감 이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LG 엔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벤츠 회장과 만난 이후에 2조 배터리 수주에 대한 성과. 요즘 뭐만 하면 조 단위로 빵빵 터지는 게 여기도 2조 원, 여기도 2조 원 그렇습니다. 2조 배터리 수주 성과도 있던 바 있었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LG 차 부품 이런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관계까지 다시 부각이 됐는데 2차 전지주 물만 났는데 1등은 나다라고 오늘 과시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후반까지 좀 이 힘을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2차 전지주까지 잠시 살펴봤고요. 눈치를 보면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라면
상당히 파워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의 종목이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폭이 줄었다 할지라도 장중에 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경신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기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 원하는 로봇을 장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제가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밴드 상단,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단은 35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3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그 이유에 대해서 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도 화끈하게 썼습니다. 삼성전기가 내년에 최고의 해를 보낼 것이다라는 스타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실적과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EPS를 조정했거든요. 올려 잡았습니다. 그게 환율의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MLCC나 기판 이쪽에서 이제는 이쪽이 고부가 수익성에 굉장히 획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MLCC와 기판, 고부가 가치의 제품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눈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향 매출 확대, 수주가 확대가 되니까 매출이 오르겠죠. 그런 흐름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보시면 되는데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ASIC, 맞춤형 반도체, A향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부 전체적으로 효자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이끄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유리기판주가 올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리기판 이 섹터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차세대 서버나 AI 패키징의 핵심 소재가 바로 유리기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AI 시대에 빅테크들 굉장히 깐깐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깐깐한 요구를 맞춰줄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맞춰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골자이고요. 왜냐하면 기술이 우위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당당히 진입을 해서 그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도 좋은데 양도 좋은데 질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년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사이 26% 성장입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도, 22년도에 피크 쳤거든요. 그때가 1조 1,800억 원. 그런데 내년 영업이익이 1조 1,400억 원. 이 수준과 맞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제가 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T 비중을 좀 빼고 줄이고 전장, 산업용 AI 이쪽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출을 올리면서 훨씬 고부가 수익 창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장착했다라는 게 바로 이건데 노르웨이의 알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모터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과 AI 관련해서 협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왜? 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고 초소형 그런데 성능이 좋은 고성능, 초소형 고성능 로봇 모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역량으로 인해서 그런 개발 능력이 있는 거고 알바를 이제 지분 투자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모터 기술이 있는 거고 요거를 협력해서 합사를 하면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로봇 핸드, 휴머노이드, 정밀 액추에이터는 몇 번 강조해드리지만 관절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뻣뻣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손처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차세대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최고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33만 원을 올려 잡았으니까 대신증권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만의 한 경제 매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휴머노이드, 전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4개국에 대한 전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약간 워밍업 단계였다면 내년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쓰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하 5만 대로 1년 새 700% 폭등했다고 합니다. 폭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1년 새 700%면 어마어마한 건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판도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지금 여러 인터뷰, 이 로봇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매체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우리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이렇게 좀 나눠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기술을 좀 과시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내년에 가면 실무적으로 검증 단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연을 넘어서 실제 이게 인간을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장시간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력 효율이나 AI 추론, 시스템 통합력 이런 부분이 검증 단계를 거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용화가 내년 굉장히 중요한 여부라고 하니까 미국 일단 보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싼 거. 그리고 비싼 거, 고급 프리미엄, 이게 로봇 전략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급형 경쟁력, 데이터 축적하는 흐름들, 그리고 여기는 워낙 이제 규모의 경제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좀 선심을 쓰면서 돈을 또 대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서울대 의대 가지만 여기는 공과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로봇 산업을 이끌 핵심 원동력이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점유율을 얼마나 치고 가져갈 수 있을지 내년 중국 시장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매체였기 때문에 대만을 보면은 현재 AI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에 돈을 또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2027년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시기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모듈 기반의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차별화된 점 이런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 장벽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감속기, 센서, 제어 기술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고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심각한 간병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장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섹터를 아예 줄여놨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집중하나 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 로봇이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이런 부분도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 4개국 각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치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새롭게 관찰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굉장히 이례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K 화장품을 재평가했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K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를 주력으로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K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탄탄한 인프라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럭셔리 뷰티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우리 K 브랜드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강점은 아시다시피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품질, 혁신 제품, 디지털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또 강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는 APR을 가장 좋게 봤습니다.
APR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유지입니다. 38만 원으로 가격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가격들이 새롭게 제시를 한 거고요. 일단 APR은 여기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K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인 인디 브랜드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아모레퍼시픽을 넘어서는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앞으로 오프라인을 확장하면서 장기 성장성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해서 파는 그런 세일 기간, 연말 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프로모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는 거죠. APR 뭐 화장품이나 기기 같은 경우를 그런 흐름으로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여기는 중립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는 아니고 중립이고 상향이고 목표 주가는 13만 8천 원 정도고 여기가 완전 자회사 코스알엑스가 있잖아요. 한 4년 전에 지분을 매입했고 그리고 한 11월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이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코스알엑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익성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중립으로 상향한 그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PR이 첫 번째,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중립으로 상향했다라는 거고 코스맥스는 중립이에요. 그냥 18만 원이고 여기가 ODM 1위 기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제시를 했는데 인디 브랜드 주도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이쪽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인 다른 기업보다는 주춤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은 줄곧 매도입니다. 매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까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APR 제일 좋고 아모레퍼시픽 중립으로 상향했다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런 목표 주가를 새롭게 커버리지했다라는 거, 제시했다라는 거, 새롭게 K 화장품을 재평가했다는 거 중요하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배당 성향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향 부분이나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연말 연초에 배당 공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업별로 이런 배당 정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려라라는 게 하나증권의 메시지였고요. 일단 배당 분리과세는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도에서 3년간 2028년도까지고 내년 배당분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뭐 1년 유예를 주면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막자라고 하면서 내년 배당분부터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우수 배당 기업은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라는 거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배당을 좀 할 요인들이 있는 거고 개인들은 투자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원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분리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배당 성향이 40% 늘었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전년 동기 대비 1년 사이 배당이 10% 는 기업,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니즈를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307곳이 된다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뭐 TV 보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증권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 외에 배당 성향이 낮았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이런데 여기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지금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상향이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라고 하는 게 대신 하나증권의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기준이 미달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 반응은 앞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KB금융, 셀트리온, 삼성물산, 신한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들어가 있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 그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달인데 앞으로 높아질 서프라이즈 기업들 꼭 챙겨보십시오. 자, 이제 12월 FOMC 내일 새벽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발빠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달러 원 달러 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차 하단은 1,420원이고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400원대 테스트 정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4분기 평균 환율 같은 경우에 1,440원을 예상을 합니다. 전망이 1,420원이었는데 전망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작스럽게 떨어질 리는 없겠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급격한 약달러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달러 수요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3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고 4분기 한 1,44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 상향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평균 1,390원에서 1,400, 1,410원 결국 1,400원 이쪽이 뉴노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연내에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질 전환 트리거 3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내일 새벽에 나올 FMC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도 만에 하나 점도표나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의견을 보였을 때는 약달러 효과는 약화될 것이다. 당연하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리스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FMC 같은 경우보다 이게 이제 16일 발표된다고 하는데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더 약달러 전환 트리거에는 중요한데 이게 ADP 민간 부분 고용입니다. 고용, 노동. 이쪽에서 11월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해고, 주간 지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고용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여서 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들, 고용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BOJ,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거는 19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아시겠지만 12월 인상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면 달러 약세,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 이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지표이고 어쨌든 BOJ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금리 전망이나 성장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율 대비도 적절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